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하는 민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그때 당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느라 바빴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겁니다. 왜 도대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나 쉽게 탄핵당할 수 있었을까?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정당과 언론 그리고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악마로 만들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거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법치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시스템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민심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 공간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식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의 민심의 변화를 눈치채고 어떤 식의 법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잘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였죠. 2015년도에 첫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 38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재발생을 했었을 당시에는 38일 만에 메르스 종료가 선언이 됐었죠. 저때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메르스에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지금 보니까 살려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를 찾았을 때 서울대학교에는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거를 두고 당시에 언론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었습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서울대학교가 그리고 또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었습니까? 이런 식의 패러디가 쏟아져 나왔었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홍보하는 데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냐, 얼마나 그런 식의 비판이 많았습니까? 좋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살려야 한다 5글자를 붙여놓는 게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나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특수한 지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접종,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저 장면만 지금 보면은 뭐가 우리가 떠오릅니까?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무슨 큰 사건이라도 벌어졌나 보다, 큰 지금 사건에 대비하나 보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도 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 코로나 백신 운송하는 거, 그거 예비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자, 저런 식의 장면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 자리까지 가가지고 다 관련된 사람까지 불러가가지고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홍보라도 해가지고 잘 관수를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저 지금 생 난리를 쳐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주도행 백신은 전량 회수가 돼가지고 재이송이 됐었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려야 한다 5글자 그거 A4에다가 뽑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냐,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의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지금 무능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쏘갔구나, 그런 식의 지금 생각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또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최서원 씨입니다. 이번에 최서원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300조를 은닉했다. 음모론 제기한 안민석 의원직을 박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민석은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20대 청춘, 즉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다. 최서원 씨 본인 스스로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감히 저런 얘기를 지금 감옥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서원 씨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민석이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현재 돈으로 한다면 300조가 넘는 돈이다.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게 안민석이라고 한다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뭡니까? 최순실 300조. 그거 아닙니까? 그 안민석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어요? 생쇼를 한다고 막 독일까지 찾아가고 유럽까지 찾아가가지고 저 돈의 행방을 찾는다.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쏟아지는 현지 교민들의 제보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사실 확인은 공권력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자기가 했는지 최순실 누출을 따라가는 8박 9일 동안 빵 조각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기차에서 새우잠을 잘 때 국민과 역사의 기대를 외면한 대한민국 국세청과 검찰에 대한 원망을 떨칠 수가 없다. 뭐 이런 소리까지도 했었죠.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사진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쏟아지는 제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론화 시키시지 그랬습니까? 책임지기는 싫나 보죠. 그렇죠? 허위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 그거는 또 싫으신가 보죠. 공권력의 몫이다. 이렇게 또 빼는 거 아닙니까? 웃긴 게 뭐냐면 저렇게 당당하게 유럽 여행까지 갔다 오신 분이 결국에는 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300조 은닉은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최 씨 은닉 재산 규모가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왜곡, 날조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구구 진영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한 얘기조차도 기억을 못한다면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워딩을 그대로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안민석이가 뭐라고 합니까? 워딩 지금 그대로예요.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현재 돈으로는 300조가 넘는 돈이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아무리 그때 당시에 쏘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냐? 자기가 직접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구구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속았지만 지금은 속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진실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태블릿 PC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법치주의적인 어떤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성과인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과 날조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성과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현재 커뮤니티들에서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의 글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임덕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가지고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가장 레임덕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해지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수까지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불법 사찰을 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무슨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겠다,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됐었고 비정상적인 수집 문건이 20만 건, 사찰 대상자가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저들이 초조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본다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이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민심은 점점 자기들한테서 떠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레임을 지금 꺼내 든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꺼내든 거 그 수준을 보니까 저들의 날이 지금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지금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점점 민심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들이 초조해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